전당대회 막바지 득표 경쟁이 치열합니다. 개별 접촉에 사활을 걸고 있던데요. 자, 김진태 후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세력 2%에 불과한 게 아니라 20%는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던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했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 탈당과 그 탈당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당 소속 대통령을 거의 시체를 만들어 놓고 탈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황 후보님은 계속 황세모 황세모라고 해서 정말 좀 이 난세의 당대표 후보로서는 정말 걱정이 좀 됩니다. 이분이 주로 지지층이 태극기 세력분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분들이 2%밖에 안 되니까 그게 20%를 오타를 낸 거 아닌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잘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략 투표율을 환산해 보면 20% 정도의 영향, 최소한 그분들이 그거는 미칠 거라고 저는 자체 판단합니다. 자, 김병민 교수님, 오늘부터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분들이 얼마나 득표력을 과시할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세로는 굳건 없이 흔들림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래도 비박계 표심을 확보하면서 2등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전당대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태극기 표심을 자극하게 되는 김진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 유세에서는 거의 김진태 후보가 압도적인 모습을 펼쳤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이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아니고서야 쉽게 여론조사를 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당 내에서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표심이 적지 않게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결과론적으로 황교안 전 후보 총리, 황교안 후보 쪽으로 많은 표가 결집이 되게 된다면 나머지 강경한 보수층의 목소리로 대변될 수 있는 표가 김진태 후보에게 쏠리게 됐을 경우 2위를 김진태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 1등 외에는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우경화로 지금 한국당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황 속에서 김진태 후보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러한 목소리를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결과가 주목되고요.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도 만약 3등으로 미끄러지게 됐을 경우 향후 대권과도 해도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태블릿 PC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는데요. 2, 3일만 더 있어도 괜찮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탄핵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난타전이 벌어졌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의 태블릿 PC 발언,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또 황교안 후보는 거기에 또 편승을 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 열광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분노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믿지 않는다.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지도자라면 그 점을 바로잡아야지요. 거기에 편승을 해서 정치적 실리를 취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결격사유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일 것이다.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를 보라 하는 오세훈 후보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태 후보에게 말린 것이라면 정말로 위험한 거고요. 오히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태극기 부대 세력이나 아니면 지금 전당대회 유세장에서 이렇게 연설의 장에서 압도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쪽에 의식을 했다면 그게 바로 이제 황교안 후보의 어찌 보면 어정쩡한 자세가 불러온 어찌 보면 설화인데요.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또 새로운 당대표 선출은 네.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 그리고 외연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언급도 네. 또 하나 아닌가. 5.18 폄훼 발언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듯이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났고 그리고 촛불 어찌 보면 민심을 부정하는 듯한 네. 영락 없이 또 더군다나 당사자가 당시에 권한대행이었고 대통령 네. 권한대행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총리 신분이었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제가 제대로 보좌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나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해서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식의 애둘른 표현이지만 부인하는 듯한 발언은 네. 두고두고 황교안 후보가 설사 대표가 되더라도 두고두고 본인에게 족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은요, 내가 심판완장을 반납하겠다. 이 대권과 관련해서 행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오늘 고별 기자 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에 들어가서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두세 달 있다가 제가 못 버티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7개월 반을 이렇게 왔습니다. 제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무슨 총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은 당이 필요로 하는 일은 제가 되도록이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일이든 해서 당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희생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는 거 보면은요, 본인이 앞으로 할 일이 또 따로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7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위원장으로 지내왔던 비대위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 소회를 밝혔는데요. 본인이 자평하기를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맡은 이 비대위는 한 70점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쯤 됐을 때는 한 60점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당 내에서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또 공개 오디션 같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했기 때문에 실제로 70점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스스로 네. 자평을 했는데 그 과정에 여러 해프닝 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다시 해촉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네. 본인이 당대표로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굉장히 끌고 가기 힘들었던 이 자유한국당 자체를 어쨌든 여기까지 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각자의 평가에 맡겨져 있겠지만 현재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대선에 어떤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최근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주어진 네. 과제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바꿔야 한다는 욕심도 가지고 있다. 다만 네.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관련해서 어떤 이제 보수 인사들을 네. 취합하는 포럼을 창립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당 밖으로 당 내에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네. 실제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 통합을 위해서 많은 부분 역할을 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사실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일제히 포럼 비슷한 걸 결성하면서요. 이 두 분을 보면 전당대회에 나갈 뻔했던 분들, 그렇지만 당권에서 멀어지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아직 비대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징검다리 포럼이라고 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정책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당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끝나기 직전에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징검다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들어오는 뉘앙스로는 대권으로 네. 가는 징검다리를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권에 대한 얘기들 나오는 것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도 이미 작년 12월에 520여 명이 참석하는 그런 프리덤 코리아 포럼이라고 해서요. 네. 결국 홍 전 대표가 당의 역할을 좀 대체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책 지지급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의 중요한 자산들이 벌써부터 대공정에 뛰어드는 것들. 이번에 김진태 후보를 비롯해서 이렇게 극우적인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5.18 망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당의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또 상식적인 그런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에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진중하게 당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대권 경쟁까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네.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자중자애하고 당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